나는 기업가. 즉 기업가라는 거는 타고나는 거래.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결국에는 무엇의 종합 형태가 기업가를 만드는 것 같냐, 이번 문장에 따르면. 그쵸,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쵸,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쵸,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가 기업가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가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연결어 뒤쪽으로는 뭔가 반전 포인트가 나오네. 여기서 however는 반전 포인트라기보다는 약간 강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떠한 성격과 특징이 기업가를 만드는지. however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전이 아니고 글의 흐름을 뭔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을 때 however를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5번에도 연결어 나오네요. For example. 연결어는 그 빈칸 연결어 문제뿐만이 아니라 순서별 문장 삽입, 최소 5문제는 출제되니까 같이 한번 읽고 주제문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 연구라는 게 보여주죠. 뭐를 보여주냐면은 no 원이니까는 no를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얘 부정어잖아. 그러니까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연구는 보여준답니다. 어떤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쵸? 모이도록 entrepreneur? 영어가 아니라 아마 이거 프랑스어일걸? 기업가가 되도록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답니다. and를 사이로는 지금 얘 등위 접속사잖아. and, but, or, so.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는 오른쪽이랑 왼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that 두 개가 병렬된다고 보면 되겠죠. 해석을 통해서도. 또 뭐를 보여줘? 모두가 뭐를 갖고 있어? 그쵸,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to become one.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기 마침표 점이 생략됐더라. 마침표는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one이 지칭하는 건 이 entrepreneur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네. 이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whether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돼? doesn'까지죠. 그러니까 긴 명사주어니까 역시나 단수동사로 봤죠. 누군가가 그렇는지 아닌지는 즉 기능이랍니다. 근데 무엇의 기능이냐면 환경, 그 삶의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의 기능인데 여기서 does랑 does가 받는 동사는 뭘까? 누군가가 그런지 아닌지는. 그쵸, 해지죠. 즉 누군가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즉 이 동사 해지라는 동사를 받는 거다. 환경, 개인의 경험, 개인적인 선택의 기능이다. 즉 작용이다. 이런 게 작용해서 누군가는 기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안 되는데, 하지만 성격적 특징과 특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그 기업가와. 한번 볼까? 이러한 특징이라는 것은 발전되는 거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evolve, 서서히 발달을 하는 거죠. 뭐로부터? 개인의 사회적 컨텍스트, 그 상황이나 맥락으로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발전이 되고 또 개인이 어떠한 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서히 발달하는 거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 부모를 가진 사람 있죠. 근데 어떠한 부모야 이 부모가? self-employed 무슨 뜻이야? 그쵸, 자영업을 하는 부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be likely to 하면 무슨 뜻이냐? 이거 2번으로 하자. 2번.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more이 붙었으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기업가가 되냐? 그러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 부모님이 장사하시면은 이 사람도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F12부터 세모가로죠. 분사구문이니까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다. witnessing, 목격한 후에 아빠나 엄마의 인디펜던스, 뭐를 목격했어 이 사람이?
독립성을 목격했거든. 그 직장에서. 개인은 또 나오죠. be likely to.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find 얘 대표 동사 중에 기억나? 왼쪽에 맨 밑에 find, keep, live 기억나죠? 뒤에 목적어 오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 오는 거죠. 형용사나 분사로. 독립성이라는 것을 appearing, 매력적이라고 find,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되냐? 엄마 아빠도 뭐 자유롭게 일하네? 독립적으로. 뭔가 저거 매력적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얘도 연결어다. similarly, 비슷하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아는 사람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삼촌이 뭐 회사를 운영해. 혹은 뭐 알고 있는 언니가 회사를 운영해. 그러면은 얘도 한번 표현 보여? be. 얘도 likely to죠. be likely to. 똑같은 표현인데 단지 강조 표현이 들어갔을 뿐이거든. 천천히 해석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more than twice니까는 얘 as 원급 비교인 거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놔. 그럼 몇 배 더 가능성이 있는 거냐 얘들아. twice니까 2배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뭐 할 가능성이 있어? be involved in 하면 무슨 뜻이야? 무엇에? 관여하다. 관여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은 거죠.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에 관여할 가능성이 2배 더 높답니다. 사람보다. 근데 어떠한 사람보다? 노도 역시나 부정어니까는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어떠한 기업가 acquaintances 하면 뜻이 뭐냐? 지인이나 롤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되냐? 그러니까 기업가가 될 구체적인 환경적 특징이 뭐가 나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5번이랑 6번 문장에 나오는 부모가 자영업할 때, 7번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 기업가일 때, 이럴 때 그 사람도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뭘로 골라야 되냐 주제문? 알아서 잘 요약해보세요. 되냐? 그 다음 진짜 수특 라이트가 맞아. 수능 특강 지문이랑 너무 비슷해. 화석이 엄청 자주 출제되는 그 토픽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거는 주제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몇 번으로 골랐냐? 몇 번? 그치? 2번이죠. 2번. 즉 화석을 통해서 그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 화석 오지게 좋아요. 이 수능 특강에서. 문법 포인트가 중요한 게 몇 개 있거든.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빨간색 펜으로 그거부터 한번 표시해볼까? 6번 문장에 나오는 일단 여기서 구조 파악하면은 successive부터 어디까지 세모가로로 묶어야 되냐? successive랜다. 6번 문장에 as부터 changed 얘 부사절 끝나죠? 공감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 중학교 때 배운 거 있거든. so am I, so do I 이렇게. 그래서 얘도 so가 문두로 나와서 뒤에가 도치되어 있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동사는 did인데 주어는 other부터 어나토미까지 이 에즈팩트의 수일치 맞추면 된다. so am I, so do I, so do I 문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did가 받는 동사가 뭔지 이건 조금 이따 물어볼 거고. 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콜론은 기능이 뭐냐? 세미콜론은 접속사잖아. 이 친구는 얘는 무슨 기능해? and나 버스 역할 하는데 얘 콜론은 예시 나올 때 예시잖아. 예시. 이빨이라는 게 적응하게 된 거죠. 풀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adapted to에서 이 to의 품사가 뭐야? 뒤에 형태를 보니까 얘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야 돼. 동명사. 그러니까 인명영어가 문법 문제 더럽게 내잖아. 그러니까 to eating을 선생님이 뭘로 바꿀 수 있다? to eat. 이렇게 바꾸면 틀린 거다. 여기에서는. 왜냐면 adapt to의 to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 한번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학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be able to 뜻이 뭐야?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죠.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데이트는 동사로 연대를 추정하다. fossils 너무 자주 나와.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화석이 뭔 조함? rockbound. 바위 투성이의 remains는 여기서 명사죠. 유해죠. 그 유기체. 과거 지오로직 지질시대. 과거 지질시대에서 유기체가 바위에 둘러싸인 유적이 바로 파슬이잖아. 되냐? 근데 그 화석이라는 게 배열이 되면은 뭐에 따라서? 연대표에 따라서 화석을 쭉 나열해 보면은 과학자들이 점진적인 뭐를 알 수 있어? changes? 변화를 알 수 있죠. from A to B는 언제 나와? 그쵸? 변화를 나타내줄 때 A에서 B로 변했다 혹은 예시를 들어줄 때 뭐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야? 간단한 것부터 더 복잡한 생명체의 형태로의 변화. 그 알아? 그 인간 진화 형태 점점 등이 직립보행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화석으로 돼 있다. 일부 경우에 그 진화라는 건 근데 이게 뭐를 통한 진화냐면 다양한 intermediate 중간 형태를 통한 진화라는 게 수백만 년 동안에 can be detected 어떻게 될 수 있대? 발견하다 디텍트하면 발견이 될 수 있고 비교가 될 수 있답니다. 무엇에? 그 유기체의 현재의 형태. 얘도 지금 can 뒤쪽으로 BPP, PP가 병렬되는 거다. compared도 발견이 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예시 들어준다. 구체적인 예시로 어떠한 동물이 나오냐? 말. 얘들아, 더 EST니까 최상급이야. 가장 초기에 알려진 종. 여기다 수일치 맞춰야 돼. 스피시즈에. 그 말의 종이라는 게 언제 살았어? 대략 100만에다가 공 하나 더 붙였으니까 6천만 년 전에 살았거든. 밀리언은 100만이야.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였으니까 6천만 년 전에 살았는데 according to 전치사죠. 그 화석 기록에 따르면 다시 오른쪽으로 동사 나오죠. 그 종이라는 게 was shorter than 20인치 높이보다 더 짧았답니다. 그러니까 50cm보다 더 키가 작았던 거야. 어깨까지. 그러니까 엄청 작았던 거야. 말이 초창기에는. 화석을 봤더니. 이 봐봐.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 얘기하는 것 같아. 과거의 말? 내 이미지 찾은 게 맞다면 그래. 50cm 얼마 안 되잖아. 한 이 정도 되나? 나 길이감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이랑 비교해보면 이렇다는 거야. 그 망아지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커지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점점 커졌겠죠? successive 뜻이 뭐냐? 그쵸? 연속하는 돌층, 암석층이라는 게 여기서 yield 그 화석을 산출해냈답니다. 근데 어떠한 화석이냐면은 점점 더 커지는 말의 종의 화석을 이제 밝혀냈다는 거겠죠. culminating 드디어 무엇이 되나? 어우 어려워 단어. 드디어 오늘날의 말이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게 돌층이 이렇게 층층이 쌓였을 거 아니야. 암석이 말이 이제 시체화가 되면서 암석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밑에 말린깔이 밑에 있었던 암석층에 있던 말은 작았다가 점점 보니까 뭐 커졌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같은 곳에서 발견되진 않았겠지만 화석층이. 이해하려나? 6번 그 사이즈가 변화하면서 다른 측면 또한 did가 받는 동사는 뭐냐? 말의 해부학의 다른 측면 또한 change 되겠죠. 변화했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변하면서 안에 들어간 내장들도 변화했다는 거다. 이빨은 적응하게 됐죠. 풀을 먹는데. 그 다음에 아랫다리의 뼈라는 거는 fused 하나로 합쳐지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양한 발톱들이 발가락들이 진화해서 하나의 발톱이
되었죠. 발가락 발굽의 사인. 그러니까 예전에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었나 봐. 근데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이런 형태가 된 거겠죠. 뭔 말인지 되냐? 이게 더 진화하는데 유리했나 보지? 딱딱한 발굽으로 쌓이는 게. 뭔 말인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말의 진화가죠. 이거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상해 질문이. 나 얼마나 고민했는데 진짜. 안 들어가는구나. 왠지 14강에 이건 왜 빼나 했다. 이상하게 뭔 말하고 싶은 거야. 여하튼 그럼 이거 빼고 6개 해왔냐? 선생님들이 그래도 지문을 미리 읽어보시나 보다. 이상해 지금. 보면 이 지문은 뭐 재밌죠. 2열에 S 붙었으니까 수년 전에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주저리 주어는 나죠. 나는 운이 좋아서 기억나? To be selected. 니네 내가 아예 빼고서는 프린트했나? 14-1을? 그치? 나는 운이 좋아서 투부정사의 수동태다. To be PP 형태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 나는 운이 좋아서 선택이 된 거죠.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즉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겠죠. 이것은 하나랍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최상급 표현 엄청 많이 나오죠. 가장 큰 영예 중에 하나거든. 우리 교수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원하죠. 또 나오죠. 해석. 인식 되기를 원하죠. 즉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인식하다, 인정하다.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겠죠. 3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everyone이거든. 그날, 근데 어떠한 날이냐면은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된 날이죠. 내가 had won, 그러니까 수상했다고 발표된 날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행동을 했죠. 나에 대해서, 나에게. 그들이 보통 그랬듯이. 여기서 did는 또 무엇을 받는 동사냐? acted죠. 이게 인명여고 1학년에 이게 시제 문제로 출제됐거든. had one을 원으로 바꿔서 출제했더라고. 이런 더러운 문제가 2번 문제로 출제됐어요. 문법 2번 문제로.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니네도 과거 완료 시제 조심해라. 기준 시점을 뭘로 잡으면 되겠냐? 주절의 시제로 잡는 게 너네한테 이해하기 편할 것 같거든. 이 acted 주절의 시제를 기준 시점으로 잡잖아. 얘를 기준 시점으로 잡았을 때 모두가 행동한 거랑 내가 수상한 것 중에 뭐가 더 먼저 발생한 일이야? 수상한 게 먼저이기 때문에 더 과거의 일은 대과거로 걔도 had one인 거. 되냐? 그러니까 원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연결하네. 파란색으로 하자. 하지만 계속 나오는데? 노 뭐라고 해석한다고? 어떤 누구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거죠. 나에게 그 상에 대해서는 무슨 상황인지 알아? 뭔지 알지? 니네가 예를 들어서 막 뭐로 예를 들어줘야 돼? 글쓰기 대회 나가서 1등을 한 거야. 근데 그거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1등 상이거든. 생기부에 적고 싶어서. 근데 다들 친구들이 너네한테 친절한데 누구도 축하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되냐? 나는 어떤 것을 느꼈죠. 그들의 미소 뒤에 있는 동격이죠. 근데 이 미소 뒤에 있는 어떤 것이야? 그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되냐? Toward the end, 그날의 끝에 gorgeous, 멋진 flower arrangement, 꽃다발이 도착을 했답니다. arrived도 얘 대표적인 자동사다. 그 나오냐 대표 동사 처음에? arrive? 안 나와? happen 뭐 이런 단어 기억나?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was arrived라고 고치면 무조건 틀린 거야. 멋진 꽃다발이 도착했답니다. 나의 오피스에
누구로부터? 또 나오네. 원오브 복수명사. 나의 동료 중에 하나로부터.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 차일드 사이카이어트리스트. 소아 정신과 의사거든. 되냐? 카드는 리드는 레드라고 읽어야겠죠. 여기서 레드 과거니까 주어가 단수인데도 s가 안 쓰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 과거 형태라는 거. read, read.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는 뜻이 있어. 뭐라고 쓰여 있었냐 얘들아. 진짜 어때? jealous? 질투난다. 아 축하해 어쨌든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죠. From that moment on 그 순간으로부터 나는 알았죠. 내가 그 남자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that man은 누구야? 그렇죠. child psychiatrist죠. 위에서 언급한. 되냐? 나는 그를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진정하고 진실되고 진정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잖아 사람이 되게. 되냐? 나는 항상 느낀답니다. 내가 안다고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얘도 구조파악 좀 헷갈릴 걸 제대로 해석 안 해왔으면. 그러니까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는 feel이랑 뭐가 병렬되는 거야? feel.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조심하려 헷갈리지 않게. 응? I would feel and feel이 병렬되는 거야. 왜냐면 이 new랑은 병렬될 수가 없어. 시제가 달라가지고 해석상. 나는 항상 뭐라고 느끼냐면은 내가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고 느끼고 그 주변에서 뭐라고 느껴 내가? safe?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feel 무슨 동사야? 대표 동사 중에. feel safe. 감각 동사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뒤에 형용사. 왜 그래? 그가 그의 true self,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투 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겠어. 뭔 말인지 이해됨? 이게 나와요 이런 질문. 별표 하나. 내가 보기에는 문장 삽입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 8번 문장. 8번 문장 나올 것 같아. 문삽으로 써놓자. 8번 문삽. 나만 덥냐? 에어컨 소리. 스타벅스 파트 2 들려줄까? 스타벅스. 근데 그때 그거 얘기했지. 그 얘기했나? 그 얘기하지 않았어 너네한테? 바닐라 너 있었나 그때? 바닐라 크림 코드브루 얘기했지? 컴플레인 기억 안 나? 너 없었나? 선생님이 간단하게 앞부분 얘기하면 항상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를 주말마다 주문해서 오거든 스타벅스에서. 그게 제일 맛있어. 한번 마셔봐.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내가 써도 되구나.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바크콜. 여튼 근데 이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맛이 되게 달라. 그거 느끼니 니네도? 어떤 바리스타가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 약간 무디면 모를 수도 있거든? 나 그거에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씩 한 입 먹고 그냥 버릴 때도 있어. 너무 맛이 없으면.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해. 손맛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 너무 맛이 없어서 내가 컴플레인에 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스타벅스 측에서 내 그 스타벅스 앱으로 컴플레인을 했거든. 그래서 답변이 오더라고. 무료 쿠폰을 줬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전사적으로 훈련을 다시 시키겠다. 그래서 내 음료를 제조했던 사람은 그냥 귀요미라고 생각해. 귀요미. 왜냐면 20대 귀요미 있어. 가끔씩 그 패션 안경 같은 거 쓰고 가끔 빵모자 같은 거 쓰는 애가 있는데 이 귀요미가 바리스타였고 그날 내가 컴플레인 건 날. 그 다음에 거기에 H라고 생각해. H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주문을 받아. 근데 이 사람 본 지는 거의 그 스타벅스 생긴 지 얼마나 됐냐? 한 1년 됐나? 한 7, 8개월을 이 H라는 사람이랑 내가 주말마다 만났거든? 왜냐면 항상 그 사람이 있어서. 근데 이 H라는 사람이 약간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되게 조금 불친절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친절한가 싶다니 내가 그렇게 컴플레인을 넣고 처음으로 음료를 다시 사러 갔는데
항상 이 사람은 계산만 했단 말이야. 계산 주문만 했는데 이 두 사람의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거야. 내가 컴플레인을 넣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려난 거야. 컴플레인을 직접적으로 받았잖아 이 사람이. 왜냐면 내 내역을 보면은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를 몇 시에 시켰는지 아니까 그 사람 바리스타가 특정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귀요미가. 이 H가 음료를 만들고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이 계산을 하던 애가 그러니까는 커피를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나랑 그 한 6, 7개월 동안 봤던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바닐라 그때는 다른 음료를 시켰다. 오후여서 내가 커피를 1시 전에만 마실 수 있거든. 카페인이 너무 잘 받아서. 근데 이 사람이 나 음료를 주면서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마시는 그분 아니시냐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 내 컴플레인 걸었던 걸 알아서 이제 살인 예고를 하는 건가 나한테? 왜냐면 자기는 계산만 하던 사람인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음료를 만들고 있다. 이래서 조금 쫄았거든? 근데 뭐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저지른 행동이 있으니까 쫄리는 거잖아. 그 이후로는 안 갔단 말이야. 내 일부러 안 간 게 아니야. 내가 요즘 컴포즈 커피에 아인슈페너 라떼에 빠져있거든? 그래서 스타벅스 갈 일이 없었는데 어제 갔단 말이야 스타벅스를.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또 다행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한 2, 3주 만에 본 건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는지 알아? 머리를 자르셨네요 나한테. 덜덜덜. 근데 스타벅스 그 직원들이 사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 근데 그 옆에 있던 바리스타도 여성분이었거든? 뭔가 이상하게 느꼈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 옆에 계산하는 사람을. 그래서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러고서는 그냥 왔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6, 7개월 동안 처음에 띠꺼웠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졌다가 뭐지? 그래서 재밌었어.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불편해졌어. 왜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랑 관계 맺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타입이거든? 특히나 그런 손님이랑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좀 거리를 뒀으면.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갈 때마다 그 사람한테 계속 인사해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해.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객여고한테는 진짜 이런 사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 너네한테도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왜냐면 하객여고는 되게 엄근진 분이. 그리고 마감돼서 반에 12명으로 더 이상 못 받아. 그래서 저번 한번 그 건강 문제로 퇴원했던 친구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걔가 못 들어오는 거야. 반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넣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그래서 하은이 맞지? 하은이 혼자 와가지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교실 꽉 차 있는데 혼자서 수업 듣고. 근데 하은이 재밌었을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겠냐고 애들한테 했거든. 되게 좋아하더라고. 재미있다고. 사적인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 수업하기에도 말이 이제 점점 에너지가 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재미있는 얘기가 없어. 맨날 일만 해가지고. 2년 전에 제자였던 고3이었던 애가 최근에 연락이 왔다고 내가 얘기했나? 안 했어? 걔가 인명여고였거든? 인명여고였는데 니네도 알다시피 인명여고는 내신 올리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인데 걔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성적이 계속 올랐다? 나도 그걸 느꼈고, 수치상으로 안 나와도 실력이 오른다는 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고, 나도 사람이잖아? 마음속으로 아끼는 학생이 있어. 근데 그거는 학습 공부 잘하고 못하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마음속으로 나도 사람이잖아? 공평하게 대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는 학생이 있는걸? 여튼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걔가 3학년 1학기인가? 1학기 중간인가 2학기 후반에 나한테 그만둔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걔가 한창 그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걔가 문제야. 그러니까 걔랑 같이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만둔다고 해도 전화를 안 해 애들한테. 그냥 알겠어 잘 지내라 이러고 끝내는데 걔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엄청 투자했던 학생인데 전화를 했지. 내가 지금까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딱 2번 전화했거든. 4년 6년 동안. 그래서 전화해서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너 걔 때문에 그러지. 그랬더니 혼자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야. 너 안 된다고. 그랬더니 수능에서 자기는 뭐 3등급만 나오면 된대. 2등급이었나?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니 안 나온다고 하고 내가 약간 감정적으로 하고 끊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아끼니까 이제 감정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 해 수능이 너무 쉬웠던 거야. 절대평가잖아. 그래서 얘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는 한 2, 3등급은 나왔겠다 했는데 걔 친구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걔가 4등급이 떴다는 거야. 그래서 재수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새 사람이 됐대. 그 중간에 있던 친구는 계속해서 나랑 연락을 했거든. 하객여고 친구인데 중학교 때 같은 동창이었고. 그래서 사람이 걔가 원래 잘 지각하고 약간 덤벙대고 그랬는데 얘가 재수를 하면서 새벽 6시에 등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새 사람이 된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걔가 저번 주 수요일에 만나서 밥을 먹었거든. 그 학원 그만둔 임명여고 친구랑 중간에 계속 나랑 연락했던 친구랑 셋이 밥을 먹었는데 걔가 처음에 제주대, 성결대 이런 데를 6개를 자기가 문 열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썼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번에 카톨릭대 경영학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정시로. 그래서 완전 성공한 거잖아. 보통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막 하면서 그리고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연락 안 와.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 나를 좋고 싫고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야. 그냥 성격상 계속 연락하는 애들이 있고 연락 안 하는 애들이 있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또 시간 되면은 여름 때 걔네 1학기 끝나고 같이 우리 집에서 술 마시자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 그래서 얼마나 재수하면서 막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걔가 막 얘기하더라고. 자신을 막 되돌아보게 되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카톡도 다 삭제하고 친구들이랑도 다 연락 안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재수하는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수면으로 떠오르지만 않을 뿐이지. 고생 안 하면 좋죠. 한 번에 가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 정말 빨라. 지금 조교로 있는 남자애도 이번에 대학생 된 애거든. 너 같이 1대1로 클리닉 하는? 시간 너무 빨라. 이렇게 내신 대비만 하다가 내 젊으면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여하튼 14강에 4번 니네들 이제 나랑 같이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한 1년? 얘는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나? 몇 번 골랐어? 2번. 1번이랑 2번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글이잖아. 근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을 고르라면 건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한 줄 정리를 한 200개는 한 것 같은데요. 영양? 건강, 아까는 화석, 말. 여기는 건강, 누구의 건강? 임신기간. 누구? 유아. 유아죠. 태아, 유아의 건강이잖아. 건강은 건강인데 유아의 건강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엄마. 이게 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정리할 때 그걸 떠올려. 건강에 대한 글인데 유아의 건강이고 유아의 건강은 엄마의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너무 엄마한테 책임을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좀 그래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건강이라는 게 역동적이고 그리고 복잡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산물이랍니다. 어떤 산물이냐면 컨티뉴어스, 지속적인,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죠. 이 시칭하는 이 헬스죠. 건강이라는 건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인데 between A and B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갖고 가라. between A and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between 뒤쪽으로 목적어가 몇 개 병렬되냐? 하나, 둘, 셋 되냐? 뭐와 뭐냐? 개인의 제네틱 메이크업,
유전자의 구성. 외워라 그냥 덩어리로. 유전자 구성. 그러니까 니네가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적 조건. 환경이 엄청 중요하네. 아까도 그랬듯이.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 비슷한데? 맥락이. 기업가가 되는 것도 환경이랑 경험이 중요하고 심지어 건강도 환경이랑 경험이 되게 중요하네. 이런 것들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인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 유아의 immediate 당시의 즉각적인이 아니라 여기선 당시의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이라는 건 수동태인 거 조심해라. 무엇에 영향을 받는데? 그나 그녀의 그러니까 유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나 그녀의 엄마의 개인적인 생활 방식. 근데 뭐 하는 동안에? 프레그넌시 임신 동안에 엄마의 개인적인 생활 양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되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 역시나 예시 나오죠. 그 생활 양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 그녀의 다이어트, 식단, 그러니까 엄마가 뭐 먹었는지, 혹은 사용하거나 어보이던스, 그쵸? 회피했던 거, 무엇을? 술, 여기서 묶으면 안 되겠다. 알코올에서 여기까지네. 그쵸? 술, 담배, 그리고 특정 약물을 사용했는지 혹은 피했는지. 되냐? 그 다음에 일상적인 프리네이터, 태아기의 관리, 그 다음에 노출, 커뮤니커블, 감염될 수 있는 혹은 전염성의 질병이나 유독성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이 태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되냐? 엄마는 엄마인데 어떠한 엄마야? fail to는 뭐뭐 하지 못한 거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못했던 엄마들 있죠. 임신 동안에. 그런 엄마들은 또 나오네. 지겹죠. 더 가능성이 있죠. give birth to 하면은 아이를 낳다죠. 유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유아요? 얘 전부 다 뒤에가 수식해주는 거죠. 앞을. prematurely니까는 너무 이르게 태어난 유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죠. 즉 조기 출산. 고급진 말로. 되냐? 그 다음에 낮은 출생 무게를 갖고 있는 유아. 그러니까 저체중. 되냐? 혹은 경험하는 유아. 레인지 오브 하면은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다양한 특이 challenges, 문제를 경험하는 유아를 낳을 가능성이 더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 살면은 조기 출산하거나 혹은 저체중하거나 혹은 질병 가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은 추가나 첨가 또한 매우 더 큰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위험성이야? 만성 건강 문제를 발전시킬 혹은 조기 죽음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아플 수가 있고 일찍 죽을 수 있대. 이런 아이들은. 여기서 these children은 앞문장에 있는 이 infant 얘기하는 거겠죠. 조기 출산되었거나 저체중하나 특이한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일찍 죽거나 만성적인 질병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연결어 또 나오네. 대조적으로 이번엔 어떤 아이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죠. 동그란 거를 어디서 닫으면 돼? 주절의 동사 어디에서 나오냐? 그쵸? 얘 엄청 길죠.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해라 꼭. 건강하게 태어나고 nurturing, 여기에선 영양을 공급하다. 영양을 공급하는 가족에서 양육되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raise랑 병렬되는 건 왼쪽에 있는 이 본이다. pp가 2개 병렬되는 거야. pp 2개가. 조심해. 이거 해석해야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고 pp 병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얘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되냐? 그럼 해석해봐. 건강하게 태어나고 영양을 공급하는 가족에서 양육되고. 뉴트리셔스는 뜻이 뭐야? 안 나오냐? 9번에 나오네. 영양가가 높은 식단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봐 쭉. 어디에 사냐 얘들아? 안전한 환경에 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회를 가진 아이 있잖아. 학습이랑 오락에 있어서. 얘네들은 또 나와.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한 삶을 즐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되냐? Be likely to에 비교급 more이 붙은 거다. 그러니까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인명여고에서 문제가 정말 짜증나게 나오면 얘랑 대조돼서 나올 수 있거든. 뉴트리셔널. 얘는 그냥 영양의다. 형용사로. 뉴트리셔스는 영양가가 높은 애. 이거 뉴트리셔스 뭐 있지 않나? 뉴트리셔스? 무슨 상품 이름? 제품? 있지? 뉴트리셔스 뭐 분유인가? 그 뉴트로 지나구나. 여튼 얘 뉴트리셔널이랑 헷갈리지 마라. 뉴트리셔널은 그냥 영양의, 그러니까 영양 정보하면 뉴트리셔널 인포메이션이야. 영양가가 높은 음식은 뉴트리셔스 푸드고. 그거 완전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되니?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좀 수월하지 않냐? 그나마? 세연아? 내신 준비 낫지 않아 처음보다? 처음에 뭔가 했잖아. 이거는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어? 아 이것도 지금 쉽지 않긴 해. 여튼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냐 그러면? 도시화인데 모든 도시가 막 발전한대 어마무시하게? 아니죠. 그런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다는 거죠. 발전하지 못한 도시의 구체적인 사례는 몇 번 문장에 나오냐? 6번이죠. 구체적으로 어디? 리버,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그 다음에 발달한 도시의 예시는 맨체스터나 뉴욕. 딱 봐도 뭔가 고급진 이미지지 우리가 생각해도. 미국 잘 몰라도. 되냐? 한번 같이 볼까? 얘도 정말 자주 나오는 토픽이야. 얼바니제이션. 도시화라는 게 take place 얘 나오지 않냐? 자동사? 나와요. 나오지. 발생하다죠. 해프닝. 얘 지금 시제목에 현재, 그쵸? 현재 완료 진행. 그쵸? 현재 완료 진행. has pping. 설마 이렇게 될까? has been taken 이러면 어때? taken place 하면 완전 틀리죠. 수동태니까. 얘가 BPP로 수동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수동태 불가 자동사잖아. take place. 도시화라는 게 발생을 하고 있죠.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죠. 언제 이후로? 그렇죠. 신석기 혁명 이후로. 해석 그리고 그때 농업이라는 게 즉 신석기 혁명 이후로 이 농업이 가능하게 했죠. 음식의 잉여가 노동의 분업을 만들어내도록 정착에 있어서. 즉 잉여 생산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노동 분업이라는 게 발생을 했나 봐. 와닿지는 않아. 여하튼 락하면 잠그는 거죠. 근데 언락이니까 여는 거거든. 즉 여기에선 발휘 명사로. 얘가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냐? has죠. 뭐를 발휘했던 거냐면 인간의 ingenuity, 창의력을 발휘했던 게. 근데 어떠한 창의력이냐면 work on, 발전시키는 거. 원래 작업하던데. 기술, 무역,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한 게 뭐를 만들어냈어? 계속해서 expanding, 확장하는. 형용사죠. 이렇게 이걸로 묶여있으면 계속해서 확장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답니다. 도시에서. 되냐?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 하지만 일부 도시가 take advantage of 뜻 뭐야? 무엇을? 활용하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했던 반면에 많은 도시들이 리를 모을된. 얘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야? 무엇에 불과한.
단지 rural 하면은 시골의 혹은 지방의 무역 장소로 단지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발전했죠. 근데 일부는 그냥 지방의 거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물건이 왔다 갔다만 하는. 4번. 도시의 기회라는 게 가속화되었죠. 얘들아, 언제 도시의 발전할 기회가 더 많아졌냐? 뭐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혁명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발명됐냐? 증기기관.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 그리고 더 최근에는 뭐와 함께? 그러니까 앤드를 사이로 이 위드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위드 앤드 위드. 더 최근에는 뭐 때문에? 그쵸? 경제의 세계화 때문에. 되냐? 하지만 다시 한번 모든 도시들이 활용한 건 아니랍니다. 이러한 기회를. 뭐 순서별 문장삽의 문제로 너무 좋지 않냐? 여기에서 these opportunities가 함축하는 건 뭐야? 앞문장에 있는 그쵸? 얘 얘기한다고 보면 돼. 산업화랑 그 경제의 세계화라는 걸 모든 도시들이 활용하게 된 건 아니라고. 일부 도시들 있죠. such as는 예시 들을 때 나오는 거 알죠? 예시. 리버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는 고군분투했죠. 어댑트 투 얘 중요한 동사였죠? 이 투가 뭐라고 품사가? 전치사. 아까 분명 나왔다. 어댑트 투 뭐였지? eating, grass. 그쵸? 새로운 기회에 적응하는데 고군분투. 좀 애를 쓴 거죠. 애 먹은 거죠. 그리고 얘 이렇게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은 형태 보여? rely on 보이죠? 의지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 구식에, 방식에, 산업 생산에. 되냐? 그러니까 기계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대량 생산을 다른 방법으로 했나 본데? 손으로 했나? 하지만 다른 도시들 맨체스터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만들어냈고 지금 뭐 하고 있어? thriving? 번영하고 있죠. 되게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야. 뭔 말인지 됨? 뭐로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일부는 기회를 잘 활용했고 일부는 아닌 채로 남아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3번으로 꼽읍시다 그냥. 이거 질문 재밌었어. 화전농업에 대해서 나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온 적은 없거든. 그래서 나도 화전농업에 그냥 전부 다 태워버린 다음에 거기에 밥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쵸? 너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다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되게 똑똑한 방식인 것 같아. 주제만 뭘로 잡을래? 그쵸? 3번이죠 3번.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뭐게? 주어. 그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하나씩 얘기해봐.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쉬운 거 얘기하겠죠. 강조를 위해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부정어구가 문도로 나오는 경우. 또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두 번째인데 장소 방향의 부사구는 어떻게 생겼어? 부사구는 시사 플러스 명사. 세 번째가 그쵸, 보어가 문으로 왔을 때 보어는 보통 품사가 형용사나 명사. 그럼 얘 1, 2, 3번 중에 몇 번인 줄 알아? 부정어, 장소 방향의 부사구, 보어. 보어죠. 전, 명. 여하튼 중괄호로 묶어주면은 뒤에 이렇게 도치돼 있는 거.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문들어 나오면 뒤에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도치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파트 맞나? 거기에 복습하면 이거 나올 거야.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그 도메스티케이션 하면 가축화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나 양이나 전부 다 야생에 살았는데 데리고 산 인간이 먹거나 키우려고 하는 걸 가축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늑대도 결국엔 가축화의 산물이잖아.
개가 됐잖아. 가축화 후에 뭐가 생겼어? 농업이 생겼다는 건 농업부터 한 거냐 가축 먼저 기른 거냐? 가축 먼저 기른 다음에 농업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근데 여기에서 농업에서는 불이라는 게 힘이었답니다. 여기에서는 슬래시 하면은 깊이 배다. 깊이 벤 다음에 태우는 농업, 즉 화전 농업이라는 것은 또 나오네. 원어브 복수명사 지겹다. 이거 작문할 때 조심해라. 이거 뒤에 S 붙이는 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 단어 외웠죠? clear A of B.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A에서 B를 제거하다. 땅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죠. 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나무를 제거해가지고. 이 오브가 소유의 뜻이 있다고 내가 했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제거 박탈의 의미도 있어. 제거 박탈. 되게 대조적인 뜻이 같이 있죠. 근데 잘 안 써요. 여튼 원스부터 무슨 가루로 묶으면 돼? 세모죠. 어디까지? 그럼 얘 부사절로 바꿔봐. 원스. 이 시제 맞추기가 어렵긴 할 텐데. 그래서 was야. was. 사실 was로 봐야 돼. used. 여기에서 둘 다 지칭하는 이시 지칭하는 건 둘 다 뭐냐? 그쵸? 슬래시 앤 번 어그리컬처죠. 한때는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거든. primitive tribes 원시 부족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은 다 이거 했거든. 근데 그것은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죠. 오늘날 일부 장소에서. like도 such as랑 동의어죠. 예시 들어줄 때 브루네오 같은 그 과정이라는 건 포함한답니다. 깊이 베어내는 거죠. 뭐를 베어내냐 얘들아? 발크 몰라요? 껍질. 나무에 붙어있는 껍질 제거하지. 그리고 그것은 stop A from B죠. stop은 뭐래? 수액이 뭐 하는 걸 멈추게 하냐? 흐르는 걸 멈추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뭐해? 두 번째 동사네. kills. 나무를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숲을 발견한 거야. 그 화전농업 지으려면은 칼로 전부 다 뭐해? 나무에 있는 껍질 다 깎아내는 거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수액이 흐르지 않나 봐. 입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엔 죽죠. 그래서 떨어지죠. 분사구문이죠. allow 동사 보이죠? allow A to 부동사. 그 다음에 햇빛이 filter 스며들어 오는 거죠. 숲의 어디로? 바닥으로. 근데 이 바닥이 어디야? 떨어진 잎이 뭘로 바뀌어? 비료로 바뀌는 바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가 눈앞에 지금 숲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농업 해야 되니까 어떻게? 칼을 들고 나무에 껍질을 베지. 그럼 그 나무가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 번째 6번 문장에 따르면 잎이 떨어지죠. 수액도 다 이제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6번 문장에 따르면 잎이 떨어지니까는 햇빛이 숲의 바닥에 닿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떨어진 잎이 썩어서 뭐가 돼? 비료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런 다음에 작물이 심어지는 거죠. 비료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사는 거네. 쉽게 하려고 하는 거네. 근데 얘들아 2년이나 3년 후에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그때 2, 3년 후에 토양이 뭐 하기 시작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어떤 신호? 영양의 being depleted. 영양이 고갈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얘 지금 동명사의 어떤 형태야? 수동태 형태죠?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다. being PP 동명사 수동태 알지? 대발표? 그러면 주절의 주어는 얘가 되는 거다. 맞죠? 죽은 나무는 그러면 태워지죠. 그 다음에
재라는 게 비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작물이라는 게 심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잎사귀를 비료로 사용하잖아. 근데 2, 3년 후에는 어떻게 돼? 나무를 태워가지고 고갈되니까 영양분이 다 낙엽에 있는 영양분이 다 쓰여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태워가지고 이제 또 농업을 짓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야겠죠. 그 나무조차도 영양분이 닿으면 근데 이제 못 태우냐고. 그러니까 숲을 비료 삼아서 농업 짓는 거네. 뭔 말인지 되냐?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숲을 파괴하는 것을 요구한답니다.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moving into랑 병렬되는 게 뭐야? 등위적 속사 and를 사이로 destroying 되냐? 그러니까 화전 농업이라는 게 환경에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네. 이거 요약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다. 되냐? destructive네. destructive 여기 써놓자. not sustainable 지속할 수 없네. not 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하네. 되냐?